51세 남자 환자분이고 레스팅 체스트 페인으로 왔는데 이분이 히스토리 보니까 3년 전에 진주에서 한번 어큐트 MI가 있어서 RCA PCR을 했다고 합니다. 진주 모 대학병원에서. 이분의 문제가 부인분이랑 오는데 부인분이랑 두 분이 똑같이 너무너무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3년 전에 직장에서 혼자 거기 있다가 그랬고 요번에 또 은평 집에서 이러니까 자기가 이래나 저래나 하여튼 어디 가도 자꾸 불안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뭐 근데 그렇게 잘 지내십시오.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어쿠트 코로나 신드롬 겪으면 뭐 디프레션도 오고 앵자이티도 좀 오는 건 사실인데 이번 보면은 타원에서 로즈바스타틴 10ml 쓰고 있었고 LDL 99였습니다. 이번 당시에 제가 이제 이세리맙이랑 에토바스타틴을 이제 40ml 한국에서 하이도즈 써서 한 73인데 다음에도 보니까 71이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때 이제 뵈면서 느낀 게 자꾸 너무 불안해하시고 그런 거 있길래 그러면 선생님 지금 제가 보니까 선생님 그 뭐 LDL 이런 숫자만 봐서는 조금 더 우리가 해주는 게 선생님에게는 더 훨씬 아주 잘 작용할 것 같고 그런 불안감 역시도 이런 좋은 약 쓰면은 좀 편해지실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게 있냐. 그래서 제가 이제 딱 좋은 케이스다 싶어가 두 번의 리크런트 이제 ACS죠. 그래서 이 환자분 했고 그래서 레파타 시작하고 나서는 LDL 14까지 떨어졌고요. 이분이 저는 LDL 14 떨어진 것보다 두 분, 그러니까 네 분이 항상 같이 오시는데 두 분 다 얼굴이 완전 화색입니다. 화색. 본인이 뭔가 마음이 많이 편해지고 하여튼 레파타 맞고 나서부터 좀 그래서인지 몰라도 하여튼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잘 지낸다. 지금도 직장 뭐 진주에 기러기처럼 지내고 있긴 하지만 왔다 갔다 잘 하신다. 그래서 레파타를 LDL 14 떨어진 건 또 아주 뭐 제 나름에는 보람스럽고 그렇지만 이분 마음 편해진 거 역시도 그래서 이게 뭐 엔티사이코틱스는 아니지만 환자마다 이런 우리가 효과도 얻을 수 있겠다 좀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70대 남자 환자분이고 이분은 1년 전에 대장암 앓고 났던 분이고 그래도 잘 치료됐던 분이고 당뇨가 있어서 인슐린 사용하고 있고 보니까 2004년도에 스테미가 있어서 PCI 했었고 바로 다음에 RC에 또 스테미가 있어서 PCI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모 성모병원에서 쭉 치료받았던 분이고요. CKD 있고 요번에 보니까 EF가 29%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오신 거는 뭐 작년 정도인데 언스테이블 렌즈나 LAD ISR 또 왔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해병대 부사관으로 이제 졸업하신 분이어서 아주 기계는 좋으십니다. 근데 몸은 많이 망가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로즈세 10 이렇게 쓰고 있었고요. 하여튼 뭐 제가 아토제에서 아주 선호한 건 아니었던 아토제지네요. 두 번째도. 그래서 왜냐면 저는 그랬습니다. 이게 요걸 써서 자꾸 높으면 조금 다른 걸로 바꿔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나. 그래서 아토제, 그러니까 이세리마 10ml, 아토바스타틴 40ml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서 109 이렇게 높은 상태여서 레파타를 이분도 레코멘데이션 했고요. 뭐 4가 됐습니다. 4. 네. 그래서 저도 약간 이렇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LDL 4 처음 봤었거든요. 특히 제한된 처음 봤고 그래서 하지만 늘 기계가 좋으십니다. 이분 들어오실 때도 항상 목소리 좋고 그래서 좋습니다, 선생님. 뭐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두 번째 팔로우업 한 12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84세 남자입니다. 엔스테미로 2019년에만 두 번이나 저희 병원을 내원했었고 사실은 이제 제 환자분은 아니었었는데 하여튼 조금 환자분이 많이 좀 나빠졌습니다. EF도 25%로 1년 사이에 계속 나빠지고 있었고 근데 이분이 시비어 3베슬이어가지고 베리베리 시비어 3베슬이어서 이전에 스텐트를 계속 했던 환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엔자임 뭐 한 CKMB 한 10 정도 15 올라가는 엔스테미를 자꾸 프리니테이션 하는데 더 리피드 베스크라지 해주면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서 어쨌든 이제 안 하시고 메디컬 트리트먼트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뭐 휴가 갔다 오시고 그러면서 재환자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보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이분 예전에 94년 2008년도에 스트로크가 두 번이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2008년도에 케라티드 아테리에 스텐트 했었고 2003년도에 보니까 엑실로 피모라 바이패스 서저리도 했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아테로스클레로시스 버든이 크고 프레젠테이션은 할 대로 다 돼 있던 환자고 당뇨 있고 뭐 그랬던 환자분이고 캔서는 두 번 알았지만 다행히 완치 상태에 있던 환자입니다. 근데 이분도 이제 2020년 두 번째 엔스템을 내원했고 이때 이제 제가 봤고요. 보존적 약물 치료를 그때 시행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LDL을 보니까 피타바스타틴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13 뭐 어느 정도 안 되고 있어서 이번 중에 제가 이분이 CKD 환자입니다. 이분도. 그래서 뭐 로즈셋을 그 이상은 못 썼고요. 그냥 그 리미테이션 도우진 10ml 정도까지만 썼더니
보니까 한 103 정도였고, 이분이 약간 뭐 하여튼 그때 약도 안 먹은 하여튼 조금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뉴모니아 생기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팔로우 한 거 보니까 191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파타 쓰기 시작했고요. 지금 LDL 23이었고, 다행히도 작년에만 2차례 엔스테미가 있었는데요. 현재는 7월 달까지 보니까 한 차례도 생기고 있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좀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클리니컬 아웃컴도 조금 보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이제 여기 랩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스타틴이나 에지테이블 먹이다가 복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렇게 LDL이 올라가는 경우가 가끔 눈에 보이잖아요. 네. 물론 이제 약을 안 먹었느냐 체크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도 최근에 저런 케이스를 좀 봤는데 가끔 약을 먹어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렇게 큰 폭으로 올라가는 거는 조금 네. 드문 것 같고, 이 환자는 뉴모니아가 있었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약을 안 먹은 거예요. 안 먹었습니다. 제가 여쭤봤더니, 근데 저는 이제 외래 팔로우 그냥 뭐 2, 3개월 뒤에 또 하니까 그냥 내놨던 랩을 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먹었었고, 뭐 당연히 보험 기준에서 그냥 화끈하게 들어가 있길래, 그럼 뭐 더 이상 우리가 사실 하이도즈를 지금은 이 사람들 CKD가 있어서 우리가 쓸 수가 없으니까 더 스타틴에 미련은 없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케이스 말씀드린 거 세 케이스인데 첫 번째 보시면 51세 남자분이시고요. 저한테 이제 언스테이블 엔진이나 불안정 협심증 오셔서 스텐트를 시술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심장병이 있는 분들을 루틴하게 경동맥이랑 말초혈관질환 다 검사를 하는데 우연히 이제 경동맥이 아주 많이 좁아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동맥까지 발견되고 고혈압, 고지혈증 나쁜 건 다 하고 있었고요. 콜레스테롤 LDL 170이라서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틴 빡세게 쓰면 일단 50% 떨어지면 얼마 되죠? 85가 되나요? 네. 거기다 에제티마이브 같은 거 고민하는데 물론은 문제는 경동맥까지 있으니까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썼죠. 알토발스타틴 40에 에제티마이브 썼는데 예상했던 정도, 그죠? LDL 한 83 정도 떨어졌죠. 그리고 중국에서 하시기 때문에 음식 조절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분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말씀드렸지만 심장병에 대한 고민, 그리고 경동맥에 대한 고민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본인이 중풍이 오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 중국 의사를 못 믿겠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어서 아까 권우성 교수 첫 번째 케이스처럼 경동맥을 스트로크로 코드를 넣어서 MRI를 찍었더니 아주 서틀한 TIA의 엠볼릭 리스크의 그 에비던스가 있어서 두 개 코드 썼는데요. LDL 30이고요. 사실은 멀리 보내는 환자한테 의사도 그렇고 환자 본인도 그렇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컴포터블하다 그럴까요? 그런 이제 좋은 것 같아요. 말씀처럼 이 83 더 떨어지기 어렵고 이러면 이제 의사도 그렇고 환자도 그렇고 그럼 제가 뭘 먹어야 됩니까? 이제 벌써 라이프에 제약이 생깁니다. 뭐 뛰세요, 뭐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한 방에 해결을 해주니까. 전 사실 이제 진료 볼 때 제 팁을 말씀드리면 혈액 검사가 나오면 출력은 해주지 않고 TV를 보여주면서 당신의 목표가 얼마다라고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약을 먹는데 당신의 1차 목표는 70이고 2차 목표는 55인데 83이다. 근데 이미 나는 당신한테 약을 맥시멀리 쓰고 있다. 다음 옵션이 뭐가 있을까? 사실은 이게 쓰면은 이론적으로 한 이 정도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설득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환자분이랑 이렇게 좀 쌍방향 소통을 하시면 조금 이 약제 처방할 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분도 아주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고 있는 분입니다. 결혼을 안 한 42세 남자분이고요. 직업이 스쿠버 다이빙 강사입니다. 필리핀에 주로 살고 있는데 3년 전에 그쪽에서 다이빙, 그러니까 다이버를 하다가 심근경색이 돼서 본인이 듣도 보도 못한 필리핀 병원에서 스텐트 시술을 받았고 불안해서 한국에 다시 뛰어오셨고 제가 이제 크리스토 20ml 먹이고 쭉 먹였는데 또 필리핀에 가서 살다 보니까 뭐 아시겠지만 음식 조절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다이버라고 하는 직업이 제가 잘은 모르지만 봤더니만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이게 고탄수화물과 고지방이라 그러나요? 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무슨 몸이 무슨 씨름 선수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세다고 하는 크리스토 20까지 줬는데도 다시 심근경색이 재발돼서 이 사람은 죽을 각오를 하고 비행기를 타고 대한항공에서 특별 좌석을 마련해서 제2병원 날라와서 제가 스텐트 시술을 다시 했죠. 근데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이니까 확실히 잘 견디겠죠. 에제티마이브 추가하고 이 당시에는 사실은 급여가 되기 전이 작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찬가지죠. 필리핀 다시 가서 살아야 되고
직업이 스쿠버 다이빙이고 잠수하다가 다시 서든 어택 오면 당신은 죽을 수 있다. 근데 LDL을 낮춰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은 에제티마이브라고 하는 경부용 약이 있고 좋은 레파타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이게 보험이 안 된다. 그 사람이 저한테 했던 답이 아주 기억에 남는데 그깟 돈 그거 얼마 된다고 제가 제 생명을 살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이가 젊기 때문에 아직도 행복하게 오래 살고 싶답니다라고 하길래 정말 고민 없이 시작을 했고요. LDL 37이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필리핀에 못 가 있어서 지금 저희 병원에 심장제가 운동하는 데 오시는데 거의 뭐 시속 한 20km 놓고 한 1시간씩 뛰고 가는데 굉장히 해피하게 잘 지내고 있어서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젊은 리스크가 높은데 뭐 예를 들면 파일럿이라든가 드라이버들처럼 예. 뭔가 좀 어택이 일어났을 때 리스크가 좀 있는 사람들은 더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20 주시고 90, 그 사이에는 팔로우는 안 돼. 했습니다. 20을 줬는데 사실은 필리핀에 음식 관리가 안 되니까 네. 100, 110 정도 네. 되는데 6개월에 한 번씩 오시던 분이라서 사실은 스타틴 세게 쓰면서도 걱정이 되죠. 네. 부작용. 네. 근데 이제 보시면 90여도 또 신경제 재발하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게 한 자리 숫자, 우리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왜 우리 의사들이 이렇게 뭐 의사라고 해서 조금 표현이 과학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아까 보니까 2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어치브먼트가. 근데 제 생각에도 LD 90, 저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좀 맞아요. 네. 약간 나이브한 느낌이 같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저도 생각해봤는데 저는 조금 그래도 이제 젊은 편에 속하긴 하는데 옛날 가이드라인이 사실은 160, 130 네. 이렇게 떨어져 왔기 때문에 그거 가이드라인대로 5년, 10년 프랙티스 하다가 더 떨기라 그러면 그게 사실 마음에 잘 안 와닿을 네. 수 있는 거고 이분들 보면 90이면은 뭐 리얼 프랙티스에서 이거 잘 지낼 수 있으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또 MI 오니까 이게 정말 90이라는 게 높은 숫자인 걸 한 번 더 좀 느낌이 오는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 같아요. 네. 저는 사실은 청년의사 오늘 자리인데 청년의사란 청년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저는 사실은 지금 강의를 들으시거나 뭐 어쨌든 거나 연배에 상관없이 가이드라인 공부에 있어서만은 이 청년 같은 마음을 가지고 늘 네. 좀 이렇게 업데이트돼서 네. 따라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